자, 마지막 토론자로는 우리 손정목 부원장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자료를 직접 띄우실랍니까? 예, 저는 뭐 앞에 발제자 토론자들께서 잘 해주셔서 일단은 이 북미 관계에만 초점을 맞춰서 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반도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 강대강 대결이 이제 전개될 것 같습니다. 현 국면의 성격에 대해서는 현재의 국제관계는 미국이 이 조중로에 대한 이 포위 압박 정책을 실시해서 이 편가르기를 하는 신냉전 질서라고 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냉전 질서는 구냉전 질서와는 아주 현상적으로는 좀 비슷하고 본질적으로는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 구냉전 질서가 미국과 소련이란 강력한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45년간이나 이어진 장기간의 이 공존적 대결 질서였다면 이때는 이 냉전적 질서가 어쨌든 뭐 나름대로 딱 잘 세워져 있었다 이렇게도 평가가 하죠. 근데 지금의 신냉전 질서는 이미 약화된 미국이 이 부상하는 이 핵보유 강국들과 또 경제 강국을 무리하게 이제 억누르는 데서 비롯된 이 제한적 국제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예전과 못하다는 것이고 반면에 새로운 핵무력을 완성한 강국들이 부상을 했고 또 경제 강국이 미국의 경제력을 능가하는 경제 강국이 부상하면서 이 대결 자체가 상당히 언밸런스한 그런 제한적 국제 질서다 이렇게 봅니다. 이 신냉전에서는 이 부상한 신흥 강국들이 미국의 거꾸로 미국의 평화 공존을 제안할 정도로까지 나갔죠. 최근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의 군사 행동 과정에서도 미국에다가 이 과거 냉전 시대에 평화 공존으로 가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고, 북도 미국에다가 평화 공존을 제안했고, 이렇게 뭐 중국도 여러 차례 이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만. 이 자신의 패권적인 지위를 상실을 우려한 미국이 이를 거부하고 이 대결 정책을 추진하면서 강제된 질서입니다. 그렇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추락은 확정적입니다. 뭐 이미 군사적으로도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 확정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고, 이미 이빨 빠진 사자로서 늙은 호랑이로 이미 그 전 세계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반면에 신흥 강국의 부상은 이미 전 세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에 대한 미국이 광란적으로 제재를 벌렸지만 실제로 제재에 참가한 나라들은 유럽과 그다음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정도입니다. 약 한 40여 개 정도 국가고요. 나머지 한 150개 이상의 국가들은 다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역사적 엄청난 현실적 변화죠. 예. 과거에 미국이 한마디 했을 때 거의 모든 나라가 다 들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3분의 2, 세계의 3분의 2 이상이 미국의 제재에 반대를 해서 러시아하고의 교류를 계속한다 이미 결정을 했고요. 여기에 뭐 친미국가의 대표적인 뭐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예 바이든의 전화도 거부하고 석유 증산 요구도 거부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러시아하고 같이 손을 잡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는 중국의 위안화로 석유 거래를 할 수 있다고까지 해서 페트로달러 체제에 대한 아주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무리하게 신냉전 질서를 유지하려고 해서 자신의 일정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런 신냉전 질서는 이미 세계의 반미 또 비미 국가들의 연대와 연합에 의해서 오래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북이 올해 들어서 7차례 미사일 시험, 또 2차례 정찰 위성 주요 시험, 그리고 신형 ICBM 화성포 17형을 시험 발사했는데요. 반면에 미국은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군사력 강화와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강화를 다 거쳐서 이 대결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올해 2월 달에 제시한 인도태평양 전략 행동계획 액션 플랜에 따르면은 한일 간의 관계 개선에 기초한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동북아에서의 자신들의 패권을 실현하고 또 중국을 견제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제시했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아주 역점을 두고 있고, 이것을 윤석열 현재 당선자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발언하면서 미국의 환심을 샀던 이런 과정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북미 간 남북 간에는 강대경 대결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대결은 옛날처럼 일시적인 긴장 고조를 하고 또 뭐 앞서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뭐 다시 또 타협을 하고 그래서 뭐 약간 완화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뭐 안 되면 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이런 식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사실상 물러나야지 어느 한쪽이 사실상 확실하게 그런 어떤 그 태도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이러한 대결 상황이 풀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강대강 대결의 직접적 원인은 미국이 트럼프 정부 당시 약속했던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초기 신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결 태세를 강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북의 핵과 미사일 시험 중지에 대응하는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지, 제재 해제 등의 신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의미 없는 조건 없는 대화 요구만을 반복했습니다. 북이 어쨌든 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 핵 시험 중지라는 신뢰 구축 조치에 대응해서 미국에다가 그에 상응하는 신뢰 구축 초기 조치를 요구했고 그 초기 조치 요구에 대해서 트럼프는 처음에는 한 번 정도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중단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지만 그 다음에부터는 다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오히려 여전히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강화하고 또 제재를 더 강화하고 추가 제재까지 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가해왔고 북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자기들은 오히려 적대적인 행동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라고 하면 그게 어느 누가 그걸 듣겠습니까? 그래서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조건 하에서 조건 없는 대화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미국이 말로만 한반도 평화를 제기하고 실제로는 적대 정책을 계속해서 동북아의 신냉전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자 빠르게 이미 작년에 트럼프와는 완전히 좀 다르게 움직였죠. 그래서 빠르게 한국의 군비 증강, 또 사상 최대 규모 일본의 그 국방비 증가와 유사한 정도의 국방비 54조 6천억을 갖다 늘렸고요. 또 이 통합 지휘체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지난해부터 한국전쟁 당시 참전했던 유럽의 8개 나라를 모아서 일본과 더불어서 수십 차례의 연합 전쟁 연습을 시행했고 일종의 연합군 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런 미국의 대중국 대조선 압박에 편승해서 군사 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중의원 선거로 개헌선인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기시다 내각은 적기지 능력 보유를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말에 적기지 능력 보유 등을 명기하는 방향에서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개정하고 방위 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도 명시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국방비를 최대로 증액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도입 및 개발 등 무기 증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은 올해 한국의 F-35A 40대를 추가 배치하고 또 최신형 아파치 헬기도 실전 배치했죠. 그리고 지난 2월에 괌에 핵 전략 폭격기 B-52H를 전진 배치했고 또 공식적으로 북의 위협에 대처하는 훈련이라고 밝힌 미일 호주 간의 연합훈련인 콤노스 훈련도 지난 2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미국은 조선과 대결을 선택한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미국이 대선 끝난 직후 그러니까 지난 3월 11일이죠. 북의 도발이 예상된다면서 대대적으로 긴장을 조성하였죠. 한미 군 당국은 이례적으로 지난 11일 아침 6시에 동시에 북이 최근 진행한 2번의 정찰 위성 관련 주요 시험이 신형 ICBM인 화성 17형의 성능 시험을 위한 것이라고 발표해서 고의적으로 긴장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더 나아가서 북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북이 ICBM 발사에 대응해서 미국과 한국은 사드 추가 배치, 대규모 야외 연합훈련 재개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북의 ICBM 시험을 명분으로 해서 미국이 그간 자제해왔던 한미연합 군사연습의 일환인 야외 기동훈련을 재개하고 사드 추가 배치 명분을 삼겠다는 것이고요. 또 이번에 ICBM을 발사하면은 블루 라이트닝 장거리 폭격기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아까 감에 배치했던 B-52 전략 폭격기하고 B-1B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서 어쨌든 뭐 핵 전략 폭격기를 동원한 전쟁 연습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 나가는 거죠. 만약에 하여튼간에 미국이 이런 식으로 4월에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만약에 한다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의 통일신부가 지난 19일 날 전쟁의 불구름을 몰고 오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야외 실기동 훈련에 대해서 군부 호전 세력의 무분별한 대결과 북침 전쟁 책동으로 조선반도 정세는 전쟁 위험의 최극단으로 치닫는 엄중한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고가 나온 직후에 24일 날 신형 ICBM 화성포 17형이 시험 발사됐는데요. 크기가 최대 22에서 24m고요. 고도 6248,
67분간의 비행 시간을 보여줬는데요. 보통 이게 고각 발사 90도로 고각 발사를 했는데 보통 정상각도로 발사하면 3배에서 4배 정도 날아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한 3을 곱하면 18,000이고 4를 곱하면 24,000km입니다. 그래서 15,000은 충분히 넘는다는 것이고요. 서울 평양에서 워싱턴까지가 11,000km니까요. 대서양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상 어디에도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대륙간 미사일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 4, 50분 내에 미 전력을 타격할 수 있음을 입증했고요. 아까 김정민 그 발제자도 잘 말씀하셨듯이 이게 각계돌파 재돌입 다탄두 미사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간담이 서늘해졌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서 대응에 나섰지만 언론 성명 채택조차도 실패했고요. 유엔은 더 이상 미국의 거수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미국은 이거를 침공, 인베이전, 또 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유엔은 오히려 직원들한테 이걸 침공이라 하지 말고 분쟁 내지 군사행동이라 표현하라고까지 얘기해서 미국의 거수기가 아닌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미가 공언했던 한미 야외 기동 연습을 진행하고 사드를 추가 배치할 것인가 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한반도는 최고조의 긴장 상태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쟁 혹은 국지전 가능성마저 제기하고 있는데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아까 김장민 박사도 핵전쟁에 대해서 잘 얘기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와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양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실 북은 이미 작년 또 재작년에 걸쳐서 전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해 6월 3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조선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지난해 10월 국방발전 전람회 자위 2021 개막식 기념연설에서는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측이나 미국이 아니다.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밝혔죠. 또 여기서도 심지어 우리의 국방 발전에 대해서 걸고 들지만 않는다면 긴장이 고조되지는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요. 지금 미국과 한국이 그걸 잠깐 걸고 들어서 도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갖고 걸고 들고 있고 심지어는 그것에 대한 대응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긴장이 올라갈 것은 거의 분명하다 봅니다. 핵심은 북이 8차 당대회 작년 초에 제기했던 8차 당대회에 결의한 목표를 어떠한 방도로 달성하려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8차 당대회에서 북이 제시한 목표는 미국의 제압과 굴복, 미군 철거입니다.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작년에 여러 차례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거나 신현철 또는 저 한번 이름이 뭔고 그 주중 북대사가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미군 철거가 한반도 평화의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과거처럼 북이 상황을 봐서 평화 유지군이냐 또 일정 기간 미군을 유지시킨다라는 것을 합의했다 내지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작년부터 북은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미국을 제압과 굴복을 시키고 미군을 철거시키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미 여러 차례 밝혔고요. 그래서 현재의 당면 목표는 미군 철거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영원한 평화, 미군 철거를 통한 한반도 영원한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이고요. 조속한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 실현을 위한 기본적 원칙적 방도가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압한다는 것입니다. 북이 지속적으로 첨단 무력을 증강하고 최신 전투기기 등을 실전 배치하는 것은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한 과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칙적 반도는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적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요. 국방력을 강화해서 평화적 방식으로 미국을 제압 굴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는 조선반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야기시키는 적대 세력들이 온갖 비열한 행위들을 경계하고 단호한 자세로 맞설 것이고 평화적 환경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원인들을 차차 해소하고 없애버려서 이게 중요합니다. 평화적 환경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원인들을 차차 해소하고 없애버려서 조선반도 지역의 굳건한 평화가 깃들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차차 해소하고 없애버리라 하겠다. 미국의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고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을 다그쳐서 제재를 무력화하고 국방력 우위를 실현해서 미국을 굴복시키겠다. 이런 전략적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이거는 어제 그 조선신보의 김지영 편집국장이 그 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쭉 북의 전략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이걸 저희 그 연구원
언론에서 운영하는 통일시대 사이트 통일타임즈에다가 다음 주 초에 아마 올려놓을 텐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을 다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다 해도 당장 전쟁에 발발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미국이 강대강 대결을 초기 긴장을 고조시켜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와 직접 충돌은 피하듯이 핵무력을 완성한 조선과도 직접 충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북은 최신 핵무력 강화를 계속 시연해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대결을 포기하는 또 적대 정책을 폐기하고 물러나는 상황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세계적 규모의 반제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세계적 규모에서의 반제 공동전선이 이미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전혀 안 보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한국에서의 반중정서 또 반러 정서들이 대단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엄청나게 유포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반러적인 선전 공세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한국의 언론들도 대부분 다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그 언론들의 영향을 받아서 현실적으로는 중국하고 30% 이상의 무역 거래를 하면서 중국을 적대시하고 계속 그러면 과연 한국이 뭐 제대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중국을 비판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반중 정서에 편승하는 건 올바른 것이 아니고 이 또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 한국의 언론들이 자꾸만 동조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일정 기간 미국은 조선과 긴장 상태 유지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에 무기를 팔고 자신들의 동북아 패권적 지위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의 대결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세계적 범죄에서 미국의 패권 추락이 빠르게 가시화되고 핵무력을 완성한 국가들의 단결을 비롯해서 반제 공동전선이 확대 강화되는 조건에서 미국이 과거 오바마식으로 계속 뭐 전략적 인내식으로 계속 뭐 긴장을 유지하면서 제재를 가하면서 이 자신들의 입장을 계속 버티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세계는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세계 질서가 변환될 때는 항상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세계사는 처음으로 큰 전쟁 없는 세계 질서 전환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질서 전환의 중요한 핵심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 해외, 또 일본 등 각국 평화야후민중이 단결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쟁을 막고 항구적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화와 통일 등의 과제는 어쨌든 당면에 있어서 뭐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반대하고 한미일 군사동맹화를 반대해야 되고 일본은 특히 약한 고리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 평화헌법 개정,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또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게 엄청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민족적으로도 대단히 지금 부부를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일 투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가 공개적으로 친미 친일 정책을 내세웠는데 이런 부분에 반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게 미국과 유럽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반제 국제연대나 각계각층 단결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